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자, 주말 사이 마감됐었던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가운데 네, 우리의 큰형님 다우지수가 3만 선이 결국에는 좀 붕괴됐죠. 하회하는 네, 붕괴됐어. 사실 금요일 날 좀 회복했어야 되는데 네. 회복 못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네.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저 주말 여러 가지 뭐 연준에서의 발언들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숫자만 딱 귀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숫자입니까? 뭐 기준금리 기준은 뭐 4에서 7%까지 올려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에 생각하는 3%대 그 이상까지 올려야 이 물가를 겨우겨우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뭐 몇 번씩 올려야 되는 겁니까? 계산 안 나오는 숫자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만큼 물가 높은 게 아닌가라고 그쵸.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너무 높죠. 네. 뭐 주말에 돈 쓰셨어요 혹시? 저 얼굴 안 보이십니까? 탔지 않습니까? 아, 날씨가 흐렸나? 열심히 이틀 동안 운동만 했습니다, 진짜. 돈 안 쓰시고 허리띠 졸라 매고 졸라 매고 계시는군요. 운동만 했는데 그 주말에 제가 가장 많이 본 기사가 파월을 비난하는 기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솔직히 이제 경제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대응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또 휴장이잖아요. 휴장입니다, 휴장. 그래서 예. 이제 주말 사이에 마감했었던 시장 분위기 싹 정리해 보고 네. 내일 이제 화요일에 있을 시장을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주말 사이 마감됐던 시장 장우석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올해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상반기 동안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과연 글로벌 ETF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 딱 알 것 같습니다. 인버스 ETF 3배짜리가 가장 좋지 않았을까? 퍼포먼스가. 뭐 그를 포함해서 이제 유가 네, 관련된 그렇습니다. 원자재 네. 관련된 ETF 동향이 네. 좀 널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 3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지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가 4.8%가 빠졌고 주간 기준입니다. S&P 5.8%, 나스 4.8%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빠지는 시장이 언제까지 이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는데 팬데믹 위에 가장 큰 볼을 받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 지수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그렇습니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난주에 시장을 좀 쭉 정리해 보자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S&P 500 네. 지수였죠. 하락인데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S&P 500이 지난주 월요일 날 베어 마켓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보시면요. S&P 500 평균 강세 때는 약 1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평균입니다. 보통 평균은 약 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약세일 때 1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올해는 22% 하락이냐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또 뭐 억울해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번에 물가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어 보이는데 네.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보다는 그런 베어마켓 진입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냐가 문제인데 얼마나 회복한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빨리 여도은행크는 대충 예상 간다면. 제가 뭐 예상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2년 사이에 팬데믹 코로나라는 정말 단발적인 이슈 물론 이제 이게 2년 넘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지만 그로 인한 하락과 회복보다는 훨씬 오래 걸릴 거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딱 나오는데 평균입니다. 최소 14개월부터 최장 58개월 걸린다는 게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얼어붙어 있고 심리가.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2, 3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뭐 버블인가 이게 언제까지 사상 최고가인가 싶을 정도로 잘 올랐던 예, 그렇습니다. 시장 그 뒤라서 이제 심리적으로 예. 그 하락폭이 더 크게 그렇습니다.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고점 상황. 대비 볼 건데 다우가 고점 대비 19.16%가 빠져 있고 S&P 네. 500이 23%가 빠져 있고 나스닥이 33%가 빠져 있는데 다우 지수가
배엄마켓 지집을 초입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들어갈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이것만큼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나스닥, S&P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가 앞자리가 살짝 바뀌는 네. 그 구간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 시장 심리는 베어마켓 구간이 아닌가. 네, 3대 지수 그렇죠. 모두 침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그런 되고요. 생각이 들어요. 19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기를 기원해 네.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예, 금리 금리를 인상. 올린 건데 0.75% 금리가 단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꽤 많이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 달에 75%면 다음 달에 얼마냐? 다음 달 똑같이 75% 일상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건데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7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후년의 1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말에 발표 수치가 따로 있는 다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네. CEO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CEO가 훨씬 더 자세히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60%로 내년에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건데 침체가 오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경제나 경기와 관련해서 뭐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편이 마련된다라는 소식이 안 들려서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좀 큽니다. 아직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답답한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물가가 좀 잡히는 내려가는 타이밍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번째가 좀 저 우려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어지는 감원 소식인데요. 네. 감원 소식인데 우리 여돈 앵커는 뭐 감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를 감안하면은 회사가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버 6,700만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에어비앤비 1,900명, 그다음에 옐프가 1,000명, 그룹폰이 2,800명 정도 감원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혹시 저기 코인베이스가 1,100명인가 감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인베이스도 네. 감원 소식인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네, 못하지만 1,100명인데 제가 봤더니 코인베이스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요. 높아요? 약 한 1억 후반부터 2억 초반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급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떤 비용에 대한 절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이 돈을 주고 뽑았는데 약간 질적인 저하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감원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동안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인원을 엄청 네. 많이 늘렸잖아요. 늘렸죠. 단기간에. 네. 그 비교되는 수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뭐 별의별 숫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동안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만큼 인원을 늘렸는데 지금 이만큼 줄였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은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또 많이 감안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런 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않을까. 다소 급여는 약간 프라이버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는 제가 좀 좋아했던 기사인데요. 다행이에요. 예, 유가가 4월 이후에 주간 기준 첫 번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꽤 많이 부디. 빠졌습니다. 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면요. 유가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짜증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름값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유류세도 최대 이제 37%까지 낮추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7월 달에 돼서야 겨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직도 한 2주 버텨야 합니다. 다음 달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니까요. 네. 잘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이 오랜만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업종 지수가 말이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만 17%가 빠지는 급락의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 14%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부분 다 기업들이 20% 안팎의 하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 반대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인버스 어느 쪽이죠? 유가 이제 하락 네, 쪽 하락 쪽에 베팅하신 분들, 베팅하는. 그럼 크게 이익이 났겠죠. 예. 근데 더 이상 크게 말하지는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많이 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네. 빠져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성장 가치를 비교했을 때요. 지난주에 가치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성장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가치가 워낙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조금 빠질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그 비싸진 거 상당히 경고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것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지난주의 맵을 좀 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붉었죠. 예, 대부분 다 붉었는데 오라클 라울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직장에 대한 근무 형태가 하이브리드로 바뀐다고 그러면 클라우드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테슬라가 6.66%가 빠지는 주간 흐름 보였는데 숫자 너무 안 좋네요. 안 좋죠. 근데 테슬라가 상당히 좀 악재가 많이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또 지난주에 봤더니 스페이스 X에서 일부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방하는 글을 네, 공개선 했더니 아십니까? 잘랐다고 그 네, 사람들을.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걸 썼다고. 약간의 그 마음대로 운영하는 언론의 거죠. 자유를 좀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나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딱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P&G가 다시 연중 고점을 찍는 모습 보이는데 왜 빠지냐 이런 것들이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치주의 대명사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PR이 21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메타가 12배거든요. 훨씬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보잉이 오랜만에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자, 보잉은요. 칩3 맥스 규정에 대한 원활한 다시 한번 복귀가 약간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기사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페더스 역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페더스가 지난주에 배당을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고맙다 시리즈 오늘 2가지 준비하셨는데 먼저 맨 처음에는 애플을 고마워하셨어요. 예. 애플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가치가 1,200조 원이랍니다. 이름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제가 지었다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사한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 2위가 알파벳이고요, 구글이고 3위가 아마존인데 대부분 다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있지만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런 그러니까 심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애플 하면은 뭐 큰 설명 필요 없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장우석 하면 뭔가 탁 떠오르고 여도은 하면 탁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는 건 그것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여줬고 참고적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가치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따로입니다만 한 번 애플을 사면 네.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에코시스템. 아마 우리 여도랭크도 예외는 아닌 걸로 좀 보입니다. 아니 저는 좀 달라요. 다릅니까? 저는 휴대전화는 애플을 쓰지만 네. 노트북은 삼성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잘 안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애플 네. 깔아서 사파리 쓰는 것보다 이 윈도우 깔 그런 사람이라서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을 씁니다. 약간 예. 약간은 좀 달라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분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좀 하이브리드. 예, 그렇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는 유가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유가에 투자하시면 죄송합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유가 잡히면 물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모든 분 행복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렌트가 113을 찍었고요. WTI가 109를 찍으면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끝으로 확인시켜드립니다. 이번 달 안에 WTI 기준으로 부디 $100 좀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 $100 아래까지는 글쎄 이번 주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다음 달에 나오는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어떤 게 있는지가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참 주말 사이에 친구들과 지인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에 무서워서 주말에 차도 잘 못 타거나 이제 집에 뭐 차가 한두 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연비 좋은 차를 그렇죠.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죠.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을 놨을 때 게이지 자체가 뭐 한 2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래가지고 이 가격 경제 어떻게 잡으려나 또 주식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게 정말 서민들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 안 나겠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 안 한 게 있는데 이건 네. 말로 설명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맞아요. 다시 한번 젊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니까요. 거기서 네. 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좀 조심해 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릴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좀 보이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아시는 분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끝까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궁 365 대장사랑 모델 아이키입니다. 대장사랑을 섭취해보니 와 이거 진짜 찐이구나. 단번에 느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찐으로 두려운 분들은 대장사랑 오리지널. 아이부터 어르신, 다이어터는 대장사랑 프리미엄. 효과 없는 유산균에 찐으로 지쳤다면 대장사랑 마이크로밸런스. 여러분도 건강한 장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건장합시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ETF를 총 결산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안 좋은 게 더 많았겠죠?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 네. 관심 있는 주식은 뭐 망했다. 망했다. 그렇게 해도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접근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네. 너무 주식에 너무 이렇게 몰입했다고 할까? 너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몰빵?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대체 자산이나 다른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워낙 그래. 그 주식하고 채권도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많은 관심 없으신데 네. 그렇죠. 주식에만 너무 그 다들 초점을 두고 계시니까 맞아요. 이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또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다.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그냥 존버가 답이냐? 사실 지금 상황은 존버밖에는 적절한 전략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네. 좀 다른 자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사실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버스 한 배짜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 2배, 3배짜리랑 곧버스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인버스라는 건 아무래도 시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한번 이런 기회에 가져보시면 어떨까. 대신에 뭐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지수 그 방향성이 있는 지수를 추정하는 인버스 ETF에 대한 야 이런 상품도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이제 오늘 밤에는 휴장이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노예 해요. 해방일. 네, 이게 6월 19일이 미국의 이게 노예 해방일이더라고요. 이게 1865년에 6월 19일 남북 전쟁 종료 시점에 모든 노예가 미국에서 노예가 이제 해방된 날이라고 기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준 19th 데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준 틴스 데이라고 하고 또 프리덤 데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서명을 해가지고 11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고요. 미국 휴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많아요. 연휴 기간이 좀 저희가 이게 길어서 설 연휴랑 추석 그렇죠. 추석 연휴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매년 제가 한번 이렇게 세 보는데 우리나라가 적은 해가 올해가 우리나라가 적던가? 적을 거예요. 네,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휴장이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네.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미국은 사실 12월 31일도 장을 여니까요. 열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휴장이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출근한다는 거,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휴가를 네. 쓰시거나 일찍 집에 가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19일이면 어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 해야죠. 올해는 대체 휴일로 해서 대체 휴일로? 월요일로 쉬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내년하고 안 좋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년하고 내후년 휴장일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내년에는 6월 19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휴장하고 네. 내후년에는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요 표를 보면 이제 여행객 추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네. 알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요번에 주말 연휴이다 보니까 예. 수치가 어떤가 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1월부터 6월까지 6월은 이제 6월 17일 금요일까지 일단 기준으로 했는데 1월에 2019년 대비해서 그 비율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22.5% 그러니까 78% 정도 회복을 한 거고 2월 달에는 85% 정도 회복을 했고 3월에는 한 88% 정도 회복을 하면서 점점 2019년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월에는 2019년에 10% 정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객이 늘어나다가
여행객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비싸서. 신호일까? 아니면 항공업체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비행기를 못 띄워서 그럴까? 그렇죠. 근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 그리고 6월 전체 숫자를 봤을 때도 지금 한 13% 정도 부족한 걸 보면 계속 숫자가 생각보다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지난번 출연 때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추세를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쉽지 않겠다. 그런 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가도 그리고 계속 드라이빙 시즌이다 뭐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쟁 영향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운전해서 뭐 멀리 가는 것도 사실 지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로 보이니까 리오프닝주 관련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의 다짐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상반기의 ETF들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텐데 네. 상반기 수익률 상위 5개 ETF를 보니까 전부 에너지 관련된 맞습니다. 종목들이네요. 일단 ETF. 주식 관련해서 상위 하위 5개 종목씩 좀 네. 보여드릴 건데 예상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쵸.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쪽은 뭐 에너지가 다 휩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수익률을 보였던 ETF가 PX이라는 ETF인데 67.57% 수익률. 요게 근데 금요일 날 장이 많이 빠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꺼졌잖아요. 요건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상당히 큰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건 에너지 탐사 생산 기업 29개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중형도 아니고 사실 소형 ETF인데 상대적으로 소형 ETF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위, 3위, 4위, 5위 중에 아마 XOP는 여기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알고 계시는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 대표적인 6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 대부분은 에너지와 그 탐사 생산인데 두 번째 ETF FCG는 천연가스에 좀 특화된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다섯 번째 PX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 내 기업 중에서 가격 모멘텀 점수를 내서 그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있고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 4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 PXI도 좀 두드러지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하위 네. 5개 종목 보자면 하위 5개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섯 번째 보시면 아크에서 나온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BKCH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72%, DABP도 72%, BITQ도 한 69%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된 ETF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단에 두 개 CRPT하고 ARKF 같은 경우에는 또 액티브 ETF예요. 이거 능동적으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ETF인데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ARKF도 국내 투자자분들은 ARKK 정도나 여기에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네. 상대적으로 ARKF도 많이 들고 계셔서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주식 이어서 이제 네, 채권 쪽을 볼 텐데요. 채권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시지만 네. 채권 ETF 중에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지금 저희가 오늘 5개 소개해드리는데 보시겠지만 밑에 BIL이 지금 0.1%거든요. 그나마 상위. 네네. 그 밑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MBS 아니면 국채 중에서도 변동금리 국채 일부 투자하면서 여기에는 사실 이 ETF들은 국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이고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그 대체자산 쪽 보시면 이 선물 옵션을 포함해서 투자하는 ETF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가장 많은 상승률 기록한 건 RISR 정도 한 36% 정도 수익률 기록했는데 운용자산 규모가 엄청 적은 ETF네요. 네,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ETF들이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에서 이 역시 그 수익률 차이도 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ETF가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지 이 ETF를
자세히 보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운용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괴리율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하위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국채 우리가 흔히 미 국채 투자하는 ETF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는 5번째에 있는 TLT 그렇죠. 정도 있을 그렇죠. 텐데 미 국채 만 20년 이상에 투자하는 ETF인데 지금 34종의 국채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그럼 국채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4% 넘게 와.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ZROZ라는 ETF 역시 미 국채 25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 1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은 한 32%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런 ETF들에 대한 그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마이너스가 낮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오히려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기존의 수익률을 미래 수익률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서 그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다수가 S&P 500 더하기 TLT 조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최악의 올해 수익률을 보여줘갖고. 네, 올해는 TLT가 그죠. 아우죠. 역대급 아니에요, 역대급? 네.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는 바람에 오히려 뭔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하락이 커지 않았나. 네, 네. 좀 그렇게 저도 그 ETF 관련 서적을 준비할 때 음. 기존에는 TLT를 소개를 했다가 작년에 출간한 책에는 TLT 빼고 다른 어. 미 국채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좀 바꾸었었거든요. 바꾸셨어요. 그게 조금 오히려 좀 낫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TLT가 예, 올해 그렇죠.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진짜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대체 자산 쪽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뭐지?라고 음. 하실 텐데 주식하고 채권 제외하고 나머지 이외의 전반적인 것들? 자산에 투자하는 ETF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머더티는 제가 뺐습니다. 네. 커머더티 뺀 이유는 거의 상위에 뭐 탑 30위 안에 거의 20개 이상이 커머더티 그러니까 대부분 에너지, 네. 선물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아서 그걸 좀 빼놓고요. 그 외에 좀 보기 쉽지 않은 그 지수나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좀 들고 왔는데 가장 많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이 PFIX라는 ETF입니다. 이거 OTC 금리 옵션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그런 상황에 해지하는 상품이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금리 상승분을 해지하는 ETF.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쭉 오르니까 네. 대부분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도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얘는 수익률이 플러스가 상승세. 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별도로 막 설명을 드려도 되게 시간이 많이 그러게요. 필요한데 일단은 그 정도로 그 정식 명칭에 보이듯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해지,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지하는 상품, 예, 수익률이 좋았다 이 정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COM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커머디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4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딱 보시자마자 어렵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운용 자산도 그래서 되게 적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약간 튀어나오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구나 정도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번째에는 VIXY 정도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BOE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그 인버스 ETF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가 계속 커지면서 그 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플러스가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자산 하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들이 막 새로 출시가 많이 됐는데 수익률은 뭐 거의 50% 이상 났습니다. 그 얘기는 앞서 비트코인이 주말에 18,000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 좀 그렇죠. 전에 봤더니 20,000달러대를 또 회복했더라고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사장님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가급적이면 그 암호화폐는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죠. 안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4시간 365일 움직이는 시장이라 정말 힘듭니다. 그 장 보고 계시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식 또는 ETF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상위 2개 ETF 50% 이상 하회했고, 그리고 그 CLSA라는 ETF는 주식, 채권, 부동산, 통화 등에 그냥 다양하게 투자하는 ETF예요. 다 안 깨졌잖아요, 지금. 다 깨지니까 수익률도 지금 다 깨졌다고 보시면 그래도 되겠고요. 주식만 투자했을 때는 보다는 상대적인 네, 네. 손실률이 반 정도 그렇죠.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건 액티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응한다고 해서 네. 좀 수익률을 방어했다고 보기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30% 큽니다. 그다음에 IN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주식 ETF예요. 산업용 리츠 19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 아무래도 리츠는 부동산과 리츠 종목들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반대로 보면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것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관심 네.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는 사실 뭐 TQQQ나 SQQQ 그리고 뭐 속슬 뭐 네, 이런 거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기준이니까 아.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그래서 저희 키움전사 분들의 그 매매 동향도 한 번 더 네네. 말씀드릴 건데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수익률 상위를 살펴봤더니 208%. WEBS 같은 경우에는 208%, 209%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존스의 인터넷 지수가 이게 하나 뭐예요? 있는데 다우존스에서 발표하는 인터넷 기업들 가지고 만든 지수가 있어요. 뭐 구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IT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반대로? 3배 반대로 추종하는 ETF예요. 그러니까 IT가 흘러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인버스인데 근데 3배짜리니까 곧버스니까 근데 엄청나게 나스닥 하락 오른 거죠. 대비해서 이거 엄청 크네요. 그게 뭐 종목 하락률이 아무리 50% 이상이 된다고 네. 하더라도 3배니까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운용 자산이 지금 6,3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정말 적죠. 얘네들은 이게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큰일 나죠. 환매가 어려워지죠.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런 시장에서는 인버스와 곧버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BOIL인데 이거는 오일 관련된 지수에 투자하는 불. 그러니까 앞에 B는 불이고요. 뒤에 산수. 오일.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 레버리지 ETF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올해 천연가스가 상반기 1분기 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2분기 때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한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20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OILU도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얘는 ETN입니다. 네. 증권사가 발행하고 있는 ETF인데 이것도 에너지 탐사 생산 기업 지수의 3배짜리 레버리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LABD는 이건 S&P에서 발표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 지수가 있는데 요거의 3배짜리 인버스. 반대로 움직이니까 올해 부사님하고 계속 저희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계속 안 좋다가 네. 지난주에 조금 올랐어요. 근데 바이오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또 134%나 나왔고요. 그리고 UCO는 이제 WTI 선물 지수의 2배짜리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반대로 하위 5개 종목 살펴보면 천연가스 선물 지수에 투자하는 2배짜리 인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선물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인버스 ETF는 반대로 빠진 거죠. 거의 9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LABU는 이것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 ETF 맞아요.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ETF하고 쌍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레버리지고 하나는 인버스. 그리고 WEBL도 요거 다우존스 인터넷 지수의 3배짜리 레버리지다 보니까 앞에는 인버스는 200% 넘게 상승했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8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OILD도 3배짜리 인버스인데 마이너스 81%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NAIL. 요거는 주택건설지수 3배짜리 레버리지 ETF인데 최근에 주택 경기가 많이 이제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 금리 모기지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마이너스 7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 전사분들 네. 마지막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네. 이제 상반기에 네. 키움전사분들이 순매수했던 종목 10개 네. 정리해봤는데 TQQQ가 올해 들어와서만 73%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OXL이 8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BULZ도 역시 87%, 오. TECL 70%, 또 QLD 56%, 또 FNGU, LABU, QQQ, 스파이, WEBL 모두 어떻게 보면 스파이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선방했다.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보다는 사실 또 레버리지들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그 제가 시황을 보다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 특히나 TQQQ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이 참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이 LABU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바이오테크 이게 쉽지 않은 ETF인데 엄청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네. 올라가겠지 생각하는 네. 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미국하고는 정반대. 미국은 원래 올라가는 쪽이 더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왜 그럴까 좀. 이게 한국 시장에서 학습된 효과 때문이 그러니까 아닐까 국내 싶어요. 주식에, 그러니까 예. 국내 주식만 하시다가 예.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국내 주식을 쭉 하시면서 나 이제 주식 투자 좀 해. 예. 그럼 미국 좀 해볼까? 이제 시장을 넓히셨는데 예. 기존에 체득한 학습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미국 시장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시장에서 다른 전략을 활용하게 되니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에 이제 이하영 교수님하고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도 다녀오고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내 워런 버핏 관련된 책자가 한 100여 종이 지금 출판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의 출판 목적을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런 버핏처럼 한국에 투자 이런 그렇죠. 개념이었거든요. 그렇죠. 워런 버핏처럼 투자를 하려면 미국 시장에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매수하는 쪽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는 건 국내 투자 방식에 좀 더 적합한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에는 좀 다른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ETF의 흐름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참 결과가 씁쓸합니다. 그러네요. 관련해서 뭐 새롭게 보신 종목을 투자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시장 네.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네. 그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레인지가 나왔거든요. 4에서 7%. 여기에 의미를 좀 시장이 무슨 오늘 뭐에 사에서 금리. 아 금리요? 네, 오늘 네. 밤은 다행히도 휴장이지만 네. 내일 그게 또 반영되지 않을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주말에 폭락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또다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좀 생겨요. 불안감 너무 갖지 마세요.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주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거리니까 주식이란 말을 주자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시장을 그냥 너무 안정된 거다. 뭐 저축같이 무조건 갖고 오면 돈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유가 뭐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유가가 떨어졌죠. 9%인가 떨어졌을 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이 없으셔 그렇죠. 또 에너지 섹터를 지지난주에 사신 분은 머리가 진짜 아픕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섹터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S&P 500에서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500개 주식 중에서 추세적으로 살아있거나 올라간 거가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밖에 안 되고 반대로 많이 떨어진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뭐 대본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떨어져 그냥 저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만큼 워낙 움직이는 거라고 좀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지난 주말에 보면 앞선 코너에 나왔지만 무슨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어갔다가 그렇죠. 또 2만 달러 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CNN에서 하는 소위 공포와 탐욕의 지수 이런 거 많이 인용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토요일 날 주말 라이브 할 때 처음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처음입니다. 그 CNN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불앤베어 인덱스 이런 거 있는데 어찌됐건 건 최바닥입니다. 지금 최바닥.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리가 불안한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나의 심리까지 그 컨트롤 안 되면 주시장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진정되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거나 한 발짝 물러서 안 되면 두 발짝 물러서서 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도 딴 거를 하셔야 돼요. 딴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컨트롤이 잘 안 되신 분은 의도적으로라도 딴 거 보셔야죠. 뭐 그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거, 또 바이크를 타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각자의 시간거리 그리고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난주에 보면 주말만 보면 나스닥과 S&P이 소폭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겠고요. 3대 지수는 지난주에 보면 결국은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5%가 넘는 하락을 보인 것이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S&P 500의 히트맵이 1주간 단위인데요. 다 떨어졌잖아요. 10개 정도밖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18%, 17%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S&P 500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43%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P 500이니까 그렇죠. 저 밑에 있는 거 중소형주는 더 많이 그런 숫자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는 신저가 추이거든요. 2020년에 한때 이때가 팬데믹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을 때 외에 지금 보면 43%까지 갔으니 시장에서 변동성이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신고가는 없습니다 지금요. 맞아요. 네.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없는 걸. 저는 네. 목요일 날 보고 처음 봤는데 제가 금요일 날 거 안 받고 부사장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금요일 날도 없었잖아요. 네, 제가 금요일까지 봤죠. 뭐 그 수요일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신고가가 없는 종목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은 지금 시장은 누가 표현하건 간에 지금 시장은 그냥 최바닥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심리 자체가 주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리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마무리 못했던 네네. 그 블랙락의 리서치 헤드의 네. 시장을 보는 네. 뷰를 좀 이어서 볼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굳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은 안 좋죠.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그에 따른 이제 마음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거나 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로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4대까지가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거 진짜 아닌가 보다. 난 속았다는 거죠. 미국 주식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몹쓸 것을 하게 돼서 내 인생이 지금 피곤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팔고 다시는 안 오겠다는 분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진 거를 좀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좀 물타기를 해갖고 좀 살려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꾸준하게 일단 좀 자기 원래 생각대로 했던 분들의 어떤 분할 매수 적금식으로 계속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닌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unfollowed 뉴스거든요. 뉴스를 안 보고 이제
떠나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지금 사고 팔고도 아니고 쉬겠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팔았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사겠다는 거지만 팔고 사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새로 해보겠다. 좀 여유가 있어 조금 적립수로 해야겠다는 분은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한 시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반등하더라도 지금 주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뭐 여전히 다수의 의견이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블랙락은 전체적으로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락의 기본적인 툴은 지금 소위 바이 더 딥을 안 합니다. 지금 그들은 뭐 떨어졌다고 뭐 사거나 이래서는 지금 아니다라고 이제 적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 좀 피해갈 만한 섹터를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경기 둔화 시에 관심을 가는 만한 섹터가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럼 섹터별로 좀 있을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물가 연동 채권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좀 단기 만기 채권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업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퀄리티 기업이죠. 대차 대조표가 좋고 대체 대비가 좋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식 표현이지만 결국은 ROE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거나 유동성이 높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높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퀄리티 기업이 되겠고요. 여러 번 드렸던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상품 ETF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이분이 블랙락이기 때문에 블랙락에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많이 얘기하는 거가 USMB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저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변동성이 적은 퀄리티어 기업을 모아놓은 거가 USMV라는 게 있겠고요. 굳이 이분이 섹터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섹터 중에서 산업 섹터 중에서 굳이 하나를 찍은 거가 헬스케어에서의 어떤 바이오나 특정 그런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약국 이런 체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IHF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채권 분야에서는 1년에서 3년짜리 채권만 모아놓은 것들 SHY. 그럼 저도 이런 거 뭐 익숙하지 않은데요. IC에서 하는 숏 트레저리인데 이 숏이란 건 1년 미만 채권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건 다 재미없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첫 1년에서 5년짜리의 기업체 중에 그 투자 등급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채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치가 필요한 분들은 소위 팁스라고 많이 이런 거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은 큰 움직임이 자체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커머더티 쪽에서의 그런 ETF를 한 두 가지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COMT라는 거랑 CMDY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괜찮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USMV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USMV가 ETF, 뭐나 대표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퀄리티가 있고 변동성이 적은 걸 하면 누구나 다 많이 얘기하는 대표 ETF 중에 하나가 USMV라고 보셔야 되겠죠. 보통 때는 이런 것들이 그 관심이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수를 이기지 못해요. 보통 때. 그렇죠. 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하죠. 상대적으로 항상 보면 젊으신 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도 USMB를 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젊으신 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우니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리타이어 하신 분이나 리타이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좀 주가가 그냥 떨어졌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그런 은퇴를 앞둔 분들은 항상 미국에서 이런 뭐라고 불리건 간에 이런 변동성이 적은 것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투자 전략가나 PB들 은행이나 증권사의 PB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오죠. 미국에서도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더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강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IHF입니다. 헬스케어는 이제 여기 보면 헬스케어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헬스케어하면 다들 뭐 제약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다만 그 헬스케어는 그 안에 중분류가 또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소위 IBB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만 하는 거. 근데 바이오만 하는 것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부사님 뭐죠? 라보?
LA BU 그렇죠. LA BU, 예, 예. BU 앞서도 우리 그 안성근 팀장 얘기할 때도 LA BU가 있던데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저도 요즘 알았습니다. LA BU가 그 IBB의 세 배짜리잖아요. 쉽게 예, 얘기하면. 세 배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그 중물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자체에 또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들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번은 IHF를 얘기하더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국체인이나 의료보험 이런 쪽에 관련된 거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HF를 좀 얘기하고 있겠고요. 물가연동 채권 중에 1년에서 그 만기가 5년 미만인 것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딴 것보다 좀 적게 내렸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30년이나 20년 이상짜리 채권인 거는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채권 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기가 짧고 길고에 따라서 채권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는 보통 개인분들이 쫓아가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패스하겠고요. 이건 이제 상품으로 모아둔 것들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블랙락에서 하는 걸 대표적인 것은 COMT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상품 시세를 가는 건데 이것도 반대로 예를 들어서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건 그게 뭐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면 이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다만 이제 농산물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튼 어찌 됐건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것들을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눈에 안 들어왔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3프로에서도 하신 분 계시겠지만 선물만 하신 분이 있어요. 상품 선물만 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쪽을 많이 그 개별 쪽으로 많이 하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있지만 극소수의 계층이 적극적으로 계시는 분은 계시겠고요. 보통 분들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저희도 자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인덱스로 가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좀 더 검색해 보시고 이런 것들 특히 상품과 관련된 거 저도 몇 번 소개해드리지만 대표적인 것이 DBC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DBC 있죠. DBC는 인베스코에서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커머더티 ETF입니다. 그런데 그 ETF는 특징이 DBC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더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DBC는 인덱스라는 겁니다. 인덱스에는 예를 들어서 광물도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메탈 같은 게 다 들어가고요. 물론 오일도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 먹거리도 다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린호크 같은 거, 린호크 베이컨 같은 만드는 재료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다 들어가는 거가 DBC인데 그건 기업이 아니라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따른 어떤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게 있겠고요. 농산물만 보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DBA라고 있어요. DBA. 있죠. 예. DBA는 밀도 들어가고요. 밀 그리고 소이빈 대두도 들어가고요. 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캐틀도 들어갑니다. 가축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다 들어가고 커피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코코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DBA라는 게 있는데 그런 DBC나 DBA가 상당히 좀 핫합니다. 핫하지만 그런 걸 익숙하지 했던 분들 상품가를 이해하신 분은 해도 되겠지만 보통 분들이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려면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아주 소액만 조금씩 분산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운 게 하게 되면 그런 것부터 올인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올인 정도가 아니라 3배를 막 찾아가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기관 투자가 영역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뭐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짐 크레이머가 했던 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짐 크레이머도 미리 말씀드리면 짐 크레이머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경우에도 물가가 훅 떨어지거나 이러기 전까지 유가가 훅 떨어지거나 전까지는 셀더 랠리입니다. 지금 랠리가 나면 그냥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기본적인 게 짐 크레이머도 시각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2월 때 한번 엄청 된다 그랬다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냥 반성문 쓴 사람이잖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약간 톤이 낮아져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앞서 그 블랙락은 ETF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분은 종목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장과 가치가 안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들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친화를 느끼고 있고 이익이 꾸준한다라는 것들을 좀 한정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 징크레의 기본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통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아까 이거 종목들은 제가
그 금요일 날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에너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역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 얘기까지만 해드리겠는데요. 탑리는 여전히 시장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하반기 되면 다시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이 결국은 IT도 마찬가지.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그런 그 골드만삭스의 그런 인덱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의 소위 세일즈 밸류, 세일즈에 대한 매출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R도 마찬가지. 많이 저점에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장기적으로 좀 좋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다만 이분들도 좀 적극적인 적극 사라는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시장은 좀 대비하면서 좀 너무 앞으로 큰 하락보다는 조금 쉬어가지만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부재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봤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사이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일단 다우는 쉬어갔고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감할 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또 해석이 돼서 반영이 될지 저는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침체라는 단어가 더 좀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시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